안녕하세요, 한솔입니다. 이번 포듀케이트 주제는 식품 구성 자전거와 각 식품군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번 주제는 식품의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정보라 한솔이 준비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솔과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식품 구성 자전거입니다. 여러분, 이 자전거 바퀴 안에 다양한 식품군별로 나뉘어 있고 물도 있죠? 네, 식품 구성 자전거는 5가지 식품군의 섭취를 통한 균형 잡힌 식사와 수분 섭취의 중요성, 적절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기본 개념을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5가지 식품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식품군의 종류와 영양소 조성에 따라 곡류, 고기, 생선, 계란, 콩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 및 유제품류 순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잠깐! 2015년 이전에 식품 구성 자전거를 배우셨던 혹은 보셨던 분들은 한 가지가 빠진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유지당류인데요. 2015년 한국영양학회는 식품 구성 자전거의 6가지 식품군에서 5가지 식품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른 식품군을 조리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식품군이라서 의식적으로 섭취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섭취하게 되는 식품군이기 때문에 사라졌다고 하네요. 여러분, 식품 구성 자전거의 뒷바퀴에는 5가지 식품군이 들어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또한 뒷바퀴에 있는 각 식품군이 차지하는 면적이 다르지 않나요? 간격에 따른 면적은 하루 섭취 열량의 식품군별 권장 구성 비율을 나타낸답니다. 자전거의 앞바퀴로 가볼까요? 수분의 섭취를 위해 물이 들어가 있네요. 자신의 필요 열량을 밀리리터로 바꾼 양이 대략적인 하루 수분 필요량이랍니다. 예를 들어 성인 남녀 19에서 29세의 필요 열량은 각각 2600, 2100인데 이 수치는 수분 섭취량과 같습니다. 이제 식품 구성 자전거의 전체적인 틀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각 식품군별로 넘어가 볼까요? 식품군이란 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의 유사성에 기초를 두고 여러 종류의 식품들을 몇 가지 군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이는 식사를 계획하는 데에 실제적인 지침으로 단지 각 군으로부터 섭취되어야 할 식품의 양을 정해줌으로써 영양 권장량을 충족시키게 합니다.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각 식품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곡류입니다. 주식으로 주로 섭취하고 탄수화물의 근본식품인데요. 이 식품군의 섭취 시 포만감을 주며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다양한 곡류의 종류 중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식으로 사용되는 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벼의 씨앗인 쌀은 왕겨와 쌀겨라는 껍데기 안에 쌀알이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쌀알은 쌀륜인 배아와 쌀륜을 제외한 녹말덩어리인 배유로 되어 있습니다. 먹지 못하는 왕겨만 벗겨내고 쌀겨와 쌀눈과 흰쌀이 온전히 남아있는 것이 현미입니다. 쌀겨 때문에 어두운 색이 나서 검을 현자를 써서 현미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먹는 백미는요? 현미에서 쌀겨와 쌀눈을 제거하고 배유만 남은 것이 백미입니다. 백미는 소화는 잘 되지만 소량의 단백질과 녹말뿐이기 때문에 빈 칼로리라고도 불린답니다. 현미에는 껍질과 쌀눈에 많은 영양소인 식이섬유소, 칼슘, 철분, 비타민 B군이 있습니다. 백미와 현미의 차이 다들 이해가 되었나요? 다음은 고기, 생선, 계란, 콩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식품군은 단백질의 근본식품으로 근육을 만들고 면역력을 키우는 데 중요하답니다. 헬스 트레이너들이 강조하는 다이어트 식품은 주로 단백질 식품인 닭가슴살, 단백질 쉐이크, 달걀 흰자 등이 대부분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단백질은 가장 기본적으로 신체 조직을 구성하여 우리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생리작용 물질의 구성 성분으로서 성장과 대사작용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외에도 면역기능, 물질 운반 기능, 항상성 유지 등의 다양하고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이 좋을까요? 사람들은 근육을 만들기 위해 운동을 하며 단백질 보충제를 먹곤 하는데요. 하지만 과다한 단백질 섭취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무기질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칼슘이 오줌으로 빠져나가 골다공증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잉여 단백질이 포도당이나 지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질소가 나오는데 이때 신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단백질의 과다 섭취는 몸에 해롭답니다. 다음은 채소류입니다. 채소류는 비타민과 무기질의 근원식품으로서 몸의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고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한술은 사람들이 편식을 하며 잘 먹지 않으려 하는 대표적인 채소의 효능에 대해 소개하며 채소 섭취를 권장하려 합니다. 먼저 당근은 눈 건강으로 알려져 있는 채소이며 소화작용과 해독작용 등의 효능을 갖습니다. 그리고 만화 뽀빠이에서 뽀빠이가 즐겨 먹는 시금치는 변비 예방과 빈혈 예방에 탁월하답니다. 요즘 이 채소를 싫어하는 모임이 있을 정도로 이슈가 되었던 오이는 수분이 풍부해 수분 보충에 탁월하고 붓기를 빼는데 효과적이랍니다. 마지막으로 파는 몸을 따뜻하게 하여 땀을 나게 하고 찬 기운을 없애주며 해독작용이 있는 채소입니다. 어떤가요? 조금은 관심을 갖고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다음은 과일류입니다. 과일류는 채소류와 유사한 역할을 하며 체내에 필요한 무기질과 비타민 공급원으로서 좋은 식품입니다. 요즘 과일 재배는 비닐하우스가 발달되어서 제철 과일이라는 단어가 무심할 정도로 사계절 내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알맞은 계절에 나오는 제철 식품은 영양분이 풍부하고 맛이 다른 때에 비해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술이 계절에 맞는 과일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제철 과일로서는 딸기는 1월에서 5월, 참외는 6월에서 8월, 수박은 7월에서 8월, 복숭아는 7월에서 8월, 포도는 8월에, 배는 9월에서 12월 등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식품 구성 자전거의 마지막인 우유 및 유제품류입니다. 칼슘의 근원식품으로서 골격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우유를 먹으면 키가 쑥쑥 자란다는 어머니들의 말씀, 과연 어떤 의미가 숨겨 있을까요? 뼈의 주요 구성 성분인 칼슘이 우유에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우유를 많이 섭취해서 칼슘이 뼛속에 자연스레 흡수되어 뼈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키 역시 커지는 것이죠. 마지막은 유지당류입니다. 이 식품군은 2015년 식품 구성 자전거에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지방의 근원식품으로서 체온을 유지시키고 피부나 몸속 기관을 보호해줍니다. 유지는 크게 식물성과 동물성으로 나뉘는데 식물성 유지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동물성 유지에는 몸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산들이 많습니다. 올리브유, 카놀라유 등 다양한 식물성 기름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어머니들이 동물성 기름보다 자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류와 탄수화물, 이 둘은 다르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탄수화물은 식이섬유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당질로 우리 몸에 들어가면 당 성분으로 바뀌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반면 당류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지방으로 바뀌어 비만, 당뇨와 같은 질병을 유발합니다. 당류 중 천연당인 꿀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뛰어나 알레르기 완화, 뇌세포 손상을 감소시키고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기억력 상승, 항균 작용과 장 건강에 도움을 주어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등 여러가지 효능이 있답니다. 지금까지 식품군에 대한 설명을 함께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한 끼 식사 균형적으로 잘 구성할 수 있겠나요? 그래도 조금 어렵다고요? 그래서 한술이 균형 잡힌 한 끼 식사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식판 속의 밥은 곡류인 쌀로, 소고기 묵국은 고기인 소고기와 채소류인 무로, 배추김치는 채소류인 배추로, 고등어 자반인 생선은 고등어로,
계란말이는 계란과 당근 등의 채소로 만듭니다. 후식으로는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갈아 만든 바나나 우유까지 5가지 식품군이 균형적으로 잘 들어간 한 끼 식사입니다. 어떤가요? 식품군에 대해 조금은 이해가 가셨나요? 앞으로는 식품 구성 자전거와 그 속의 식품군에 대한 이해를 하며 건강하고 영양적인 한 끼 식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한술이었습니다.